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10,000대 생산을 기념해 창원 공장을 공개했습니다. 한화는 15,000파운드급 첨단 항공엔진을 독자 개발해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국내 식음료 기업 중 처음으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하이트 진로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주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10년 넘게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자동차 보험이 적정 수준의 수혜율을 유지하면서 3년 연속 흑자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잡혔다는 분석인데 올해도 흑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확전돼 국제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10,000대 생산을 기념해 창원 공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곳은 엔진 설계부터 제조,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통합 역량을 갖췄는데요. 한화는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엔진이 점화되자 푸른 화염 속에서 삿감 모양의 핑크색 소닉붐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000번째 출하하는 항공 엔진의 연소 시험 현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누적 10,000대 생산을 기념해 창원 1사업장에서 항공 엔진 생산 시설을 공개하고 항공 엔진 사업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개의 야외 시운전실을 포함한 총 7개의 시운전실 인근에는 엔진 제조와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 설계부터 제조,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통합 역량을 갖췄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엔진 부품 신공장은 온도부터 전력, 공정률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자동화를 통해 상주 인원을 최소화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5,000평 규모의 스마트 엔진 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KF-21의 F414 엔진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도 그런 기술을 선행 확보해서 양산 시점에서 선발사들의 엔진과 경쟁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손잡고 2030년 중후반까지 15,000파운드급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5,000파운드급 엔진은 KF-21 엔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나섭니다. 6세대 전투기에는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운용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등 각종 규제에 따라 더욱 높아질 항공 엔진 수입 장벽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0명 규모의 국내 최대 항공엔진 R&D 조직인 미래항공연구소와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창원을 비롯해 베트남 하노이, 미국 코네티컷 등 글로벌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화이트진로는 올해 국내 식음료 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화이트진로는 R&D 강화와 해외 시장 공략을 내세웠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참나무 재질의 동그란 통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술 익는 향으로 가득한 이곳은 기온 10도, 습도 80%의 오크통 숙성실. 네, 이곳은 증류 원액을 숙성시키는 오크통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오크통 안에서 증류 원액들은 나무의 셀룰로스와 반응해 위스키처럼 노란색 황금빛으로 바뀌며 맛과 향이 깊어집니다. 하이트진로는 1924년 증류식 소주 진로를 출시한 만큼 증류식 소주는 하이트진로의 100년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100년을 만든 기술력을 주제로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하이트진로는 향후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통합연구소 발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지금 강원도 홍천하고 청주에 이원화 분리화되어 있는데요. 하이트진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합연구소는 2025년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통합되면 보다 많은 주종의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제품들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주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하이트진로, 연구소 단일화로 식품 안전 분야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해외 소비자를 공략할 해외 소주 생산 기지도 100년 만에 처음 설립합니다. 공장은 내년 베트남 타이빈성에 완공될 예정으로 하이트진로는 이곳이 소주 세계화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서민의 애환을 함께해온 소주. 하이트진로는 새롭게 걸어갈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10년) 넘게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던 자동차 보험이 3년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대수는 늘고 손해율은 줄고 있는 영향인데요. 이 손해율이 개선되자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시장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실적이 나왔다고 하던데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늘어났다고요? 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잡히면서 지난해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5.9%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은 5,539억 원으로 전년보다 759억 원 증가했는데요. 2021년과 2022년에 이은 3년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자동차 보험 매출액은 21조 원을 뛰어넘으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2,541만 대로 전년 대비 61만 대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대형사 위주의 과점 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대형사들의 점유율이 85.3%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르면서 과점 구조가 심화했습니다.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8.4%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줄었고요. 비대면 전문사의 점유율은 6.3%로 0.1%포인트 소폭 늘었습니다. 채널별 판매 비중을 보겠습니다. 대면이 49.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온라인은 33.8%로 2.2%포인트 늘었고 텔레마케팅 TM은 전년과 같은 16.5%를 기록했습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을 의미하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7%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 대수가 늘고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보험 손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손해율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자동차 보험은 대형 보험사들도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적자 상품인데요. 2011년부터 10년간 누적된 자동차 보험 적자는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보험사 12곳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은 86.6%, 2019년은 무려 92.9%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2020년은 85.7%,
2021년 81.5%, 2022년 81.2%로 개선됐고요. 지난해는 보시다시피 80.7%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요.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적정 손해율 구간을 통상 78%에서 82%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92.9%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된 겁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운행 감소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한몫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규 환경이 개선됐고 보험 사기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영향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최근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한방병원의 경상 환자 과잉 진료에 대응해서 상급 병실료 심사 지침을 신설했습니다. 또 시내 주행 속도 제한과 우회전 멈춤 등의 시행도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손해율이 잡히면서 보험사들이 이 자동차 보험 시장에도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이 들려오고 있는데 올해 자동차 보험 시장 전망은 그렇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잡히고 있는 데는 전문가와 업계 모두 동의하지만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로 줄었던 이동량이 다시 늘고 있고 고물가로 자동차 보험 정비 수가가 올라서 손해율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금융당국도 상생금융 기조를 강조하면서 보험료 인하 등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과 보험 사기 단속도 강화하고 있어서 손해율 관리는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란 낙관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자동차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손해율을 잡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서 제도 개선 효과는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보험사들도 자동차 보험 시장에 더욱 공들이는 모양새인데요. 보험사들은 최근 할인 특약을 강화한 자동차 보험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도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번 전쟁이 확산돼 국제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충돌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는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4회 유통상생대회를 열고 우수기업을 포상했습니다. 백화점 중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유통사 중에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우한 형제들이 동방성장위원장 표창을 각각 받았고 대형 마트 중에서는 롯데마트 사업본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성장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유통상생협의체와 중소유통상생위원회 등 민간 차원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 유통 분야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터졌다 하면 적어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책무 구조도 도입이 오는 7월로 다가왔습니다.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CEO의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어 금융권 내부적으로 높은 긴장감 속에 준비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도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최고 경영자 CEO 등 주요 임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준비에 착수했고 지난해 굵직한 작업을 완료했는데 올해는 시스템 작업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하면서 관련 준비에 탄력을 받았고 올해 안에 그룹 차원 책무구조도를 완성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꾸리고 책무 체계도, 임원별 책무 기술서를 작성하며 시스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내부 통제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컨설팅사와 로펌 등의 자문을 받으며 준비 중인데 임원마다 책무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전문성과 실무 경험 등이 책무구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금융사고는 40건이 넘습니다. 내부 직원의 횡령, 배임, 사기 등 금전사고와 금품 수수 등 비행위가 다수입니다. 올해만 KB국민은행에서는 총 400억 원대 규모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NH농협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감원이 현장 조사 중입니다. 지난 12일에는 회사 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금융권 내부 통제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라 이번 책무구조도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인 일탈을 사전에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돼 실질적 내부 통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책무구조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이 나왔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GTX 등의 호재가 부족한 경기 외곽 지역에선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나왔습니다. 허그는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강원 강릉 등 9곳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그는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합니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집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GTX 등의 호재가 부족한 경기 외곽 지역에선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성은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가 1,689가구인데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 8,095가구의 21%입니다. 올해 1월 468가구를 모집하는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청약에선 14가구만 신청했고 지난해 진행된 안성 당황 경남 아너스빌 하이스트 청약 역시 970가구 모집에 58가구가 신청해 대거 미분양이 났습니다. 한편 포항 경주와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광양 6곳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2개 분기 만에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6,010만 대로 20.8%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애플은 5,010만 대로 점유율 17.3%에 그치며
지난해 4분기 차지했던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삼성에 내줬습니다. 작년 4분기 점유율은 애플이 24.7%, 삼성전자가 16.3%였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격차는 3.5%포인트로 작년 1분기의 2배가량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말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의 양호한 판매 실적과 갤럭시 AI 인기 등 호재를 노린 반면 애플은 중국 시장 부진과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제기 등의 연이은 악재를 만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선박 사후관리 전문 기업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오늘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기업 가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며 고평가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성기종 HD 한국조선해양 기업 설명 담당 상무는 오히려 비교 기업보다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한다며 고평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890만 주로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이 절반씩 차지합니다. 희망 공모가액 범위는 73,300원에서 83,400원이며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6,524억에서 7,423억 원입니다. 상장 뒤 시가총액은 3조 2,582억 원에서 3조 7,071억 원 수준입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공모로 조달한 자금으로 물류센터 구축과 탑업인 엔진 AS 사업부 인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은 이달 25일에서 26일 진행되며 상장일은 다음 달 9일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12일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의 자회사 2부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구조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1조 원대로 이 기종의 생산이 종료될 때까지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려 아연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되는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고려 아연이 영풍과의 75년 동업 관계를 종식하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와퍼 판매를 중단하다던 버거킹이 와퍼를 뉴 와퍼로 바꾸고 리뉴얼을 출시합니다. 기존 와퍼는 가격 동일하지만 일부에선 이번 리뉴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비구름대가 조금씩 동쪽으로 물러나며 오늘 비는 점차 그치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강원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하늘이 개면서 맑아지겠는데요. 내일 새벽에서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흐리고 비도 내리면서 일교차가 작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 변화가 커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4도 낮겠고 수요일인 모레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같은 20도, 모레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은 새벽에, 그 밖의 지역에는 아침에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2도, 수원 10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인천 16도, 청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3도, 강릉 14도, 낮 기온은 울진 22도, 강릉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흐린 후 개겠습니다. 전주 12도, 대구 14도, 제주 13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 최고 기온은 2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상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도 전해상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는 구름 많겠고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맑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남, 경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